게임 본 거는 나는 집에서 본 게 아니고 예, 그 김어준 블랙하우스에서 이제 최영수, 하석주 선배랑 예, 김어준 저기 MC라고 그래야 되나 같이 봤는데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15분 동안은 놀랬어. 오 아, 이거 위에서 좀 축구가 잘 됐잖아요. 그렇지. 전방 압박도 먹히고 자신감도 예, 있고 15분간 예, 스웨덴이 할 수 있는 거는 딱딱딱 차단시키면서 갔었으니까 분위기도 괜찮았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문제가 보이더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 내려앉아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 보여줬는데, 처음 그 15분을 그렇게 위쪽에서 좀 뒷부분에는 왜 못 살렸던 걸까요? 아, 원래 있잖아. 90분 동안 축구하다 보면 예, 공격 1분대로 할 수도 없고 수비 1분대로 할 수 없어 보면 예, 전략적으로 보통 감독들이 예, 나가기 전에 야 초반 10분간은 전방 압박 네, 이후에 우리가 또 간을 보자 그러는 얘기들도 해. 그러면서 예, 이제 뭐 1선, 2선, 3선이라는 게 1선은 예, 최전방, 2선은 중앙, 3선은 우리 지역에 와서 수비를 하는 건데 네, 그 전략적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네, 좀 더 꾸준히 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쉽더라고. 이게 15분 이후에는 조금 처음처럼은 아니고 좀 우리끼리도 간을 보자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스웨덴이 이제 올라오고 경기력 올라오고 우리를 위에 가둬놓고 롱볼이라든지 피지컬로 누르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올라간 건가요? 하고 싶어도 못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내 생각이야. 예,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그러면 네. 프레싱 들어가. 아, 예, 근데 15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다운되고 하니까 힘이 예, 들으니까 결국은 뭐 하나 빗겨 나오면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예. 전체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거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저께 뭐 선수비 후 역습을 만약에 계획을 했다 그러면 네, 이게 감독 고민은 보이긴 보이더라고. 우리 왜 그 저 프리뷰 너는 저 내부 가고 나는 이쪽 가면서 얘기했었잖아. 예,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야. 세트피스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스웨덴전을 앞두고서는. 예. 근데 그 고민을 신대영 감독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아, 네네. 역습을 때려야 되지만 김신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높이, 몸빵에 네, 대한 그 대비? 예, 이게 너무 두드러진 거야. 그래서 상대를 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를 양보를 했는데 예. 이것도 약간 악수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아, 물론 뭐 우리 잘하는 걸 살리려고 하기보다 상대가 장점을 막는데 훨씬 더 초점을 줬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악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뭐 다 백은 아니었지만 예, 70% 정도는 신우기를 두면서 그 중앙 센터백, 미드필더 두 음, 명, 센터포드 두 예, 명은 다 크잖아, 6명을. 네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생각이 드는 거야. 모든 전략은 장단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데 왜 어, 아무것도 못 보여준 걸까요? 일단 첫째인 거는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살아나주면 네, 그 게임은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됐었어. 네,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네, 측면에서 한 명 뚫으면 페널티 박스까지 가는 거잖아. 예, 근데 거기서 전혀 그런 걸 못 보여줘서 황희찬에 대한 것들도 조금 아쉬운 게 황희찬은 원래 전형화되어 있는 게 섀도우거든. 네, 센터포드나. 예, 또 오른쪽 측면을 갖다 놓으니까 자신이 프리롤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만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 내지는 포지션에 익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좀 평상시 때보다는 못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요인이 아닐까? 기성용 선수가 뭐 센터백 사이라든지 왼쪽 측면 수비수 근처라든지 가끔씩은 1대1 마킹 붙기도 하고 토이보넨에게 되게 다양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던데 사실 후방 빌드업이 썩 살지는 못했고 공도 많이 지키지는 못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포메이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왜 아, 네네. 그러냐면 양쪽 포지션에 이제 구자체라고 같이 나눠서 섰으니까 네. 뭐 왼쪽에 서면 구자치 오른쪽에 있는 거고 구자치 오른쪽에 서면 기성용이 왼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네네. 되면 볼이 네. 오른쪽 가면 구자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 네. 결국 볼이 왼쪽으로 오면 기성용을 거쳐 가는 건데 네. 내가 생각하는 기성용의 장점은 전체적인 이 그 공수에 관계되어 있는 볼 백업을 주로 하는 친구란 말이야. 물론 킬패스는 아니지만 네. 연결해서 가져가는 건데 네. 기성용을 활용하려면 4일 정도가 오히려 낫지. 근데 네네.
근데 뭐 4-3-3, 4-2-3-1 비슷한 유형을 하다 보니까 네. 기성용한테 볼이 다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전략적 선택은 안 됐잖아. 네. 위치적으로 지키고 있는 구자철이나 기성용이 있으니까. 문제는 네. 구자철이가 아주 좋았으면 괜찮은데 네. 일단 전반전에 뭐 구자철은 보이지 않았고 예. 이제 그게 제일 큰 또 문제였지. 그러니까 뭐 기성용을 활용한 뭐 빌드업이나 패싱이 뭐 지금 얘기하는 그 문제점들 그게 다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던데 형님은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 있었지. 아, 문제가 있긴 있었나요? 네, 그럼 우리도 음, 이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경기를 딱 10분 정도 뛰어보면 심판의 성향이라는 게 딱 나와. 예, 그렇죠. 근데 그 성향이라는 게 이 사람이 어디 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좀 유리하게 보냐 이것도 나와. 그게 아, 뭐냐면 네네. 일관성이 딱 없는 게 보여져. 아, 일관성이요? 어저께 봐봐. 기성용이가 만약 경고를 먹었더라면 예. 상대 손흥민 잡았던 그 주장이 있지. 예, 예. 그거는 경고 이상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 사안이야.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예민한 거야. 우리 전문가들만 보이는 게 있어. 뭐냐면 파울이 네. 났어. 그 일관성이야 예. 또. 파울이 예. 났는데 우리 볼이 됐어. 좋아. 상대가 파울했고 우리 볼이야. 예. 인플레이를 놔줘야 되거든. 예. 우리가 유리하면 끊어버려. 파울이라고. 아, 결국 그건 파울로 예. 풀어준 게 아니고 우리 예. 공격권을 한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 그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그렇지. 반대로 네네. 스웨덴 볼이야. 예. 인플레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멈칫할 수 있잖아. 파울인데 파울 안 부르면 예. 살려버려 그걸. 아, 그럼 네. 인플레이가 되는 거야. 파울을 안 줬지만 예. 스웨덴을 위한 경기 운영을 해버리는 거야. 예. 예. 어저께 요게 한 세네 장면 나왔거든. 카드 아, 나갈 예. 장면, 카드를 안 줄 장면, 네네. 스톱시켜야 될 장면, 그거는 네. 스웨덴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예. 그런 게 보이니까 예. 맥을 끊는다라는 표현이 딱 그거야. 근데 예. 이게 맥을 끊으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예. 세네 번 사이면 예. 선수들 주심한테 어필하는 게 보이잖아. 짜증이 난단 말이야. 예. 이 전체적인 동료가 벌써 거기에서부터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 아, 우리 집중력 깎이면서 파울이 이상하게 불린 그 이상의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다는. 그럼 어저께 그 장면들 또 기성용 같은 경우 그렇잖아. 카드 하나 먹고 예. 나면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포지션은 예. 이 적극성을 떨어뜨리거든 이게. 예.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고 뭐 페널티킥은 그거를 봐서 이제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 그 안에서 아마 사인이 갔을 것 같아. 처음에는 파울이 아닌 걸로 봤었는데 예. 우리 요즘 뭐 K리그 우리 중계를 많이 해보지만 예. 비디오 판독 시스템 하면 틀림없잖아. 예. 그 화면을 보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 아, 네네. 주심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냥 넘기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 센터에서 바로 콜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 장면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참 나갔었잖아. 예, 예. 만약에 주심이나 부심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 장면에서 슈팅을 하든 뺏기든 아웃되든 그때까지 더 가서 봤겠지. 아, 소급시켰을 때는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게 나왔다라는 건데 그때는 네. 우리는 직감을 한 거지. 아, 저거는 90% 이상 페널티킥이다. 아, 근데 느린 그림 봤을 때는 파울이 확실해 보이기는 했는데 100% 페널티죠. 100%지 그거는. 그 장면은 100% 아, 맞아. 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장면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심 일관성이 없는 거. 네네. 뭐 카드를 낼 때도 이거는 네. 파울이고 카드 경고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반대로 저거는 나가야 될 게 안 나가니까. 네. 근데 참 이 말이 민망한 게 사실 어떤 심판의 그런 마이너 일관성 문제가 경기에 결정적이지는 전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결정적이진 않지만 예, 예. 어쨌든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의 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주심의 그 요인은 커. 네네. 지금 그래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업사이드 하나 들고 안 들고의 차이. 또 네. 반대로 우리가 업사이드 아닌데 저쪽에서 하나 들고 안 들고의 차이. 물론 네. 이거는 뭐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네. 거기에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승부를 뒤집기도 정말 힘든 거야. 어저께 뭐 3사 그 해설위원들 다 그랬지만 보니까 주심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예.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게 뭐 반골은 뭐 또 심지어는 뭐 주심이 했다라는 게 예.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선수들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지만 선수들은 알고 있어. 네. 그런 분위기가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아, 뭐 두시 장면이 뭐야 이런 거지만 그렇지 네. 않거든. 아, 네네.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데 실패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형님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 축구 지도자 잘 됐구나. 실패를 준비하면 뭐 준비가 실패 이런 거 있잖아. 실패를 예, 예. 준비한 뭐 그런 뭐 과정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 우리도. 네네. 근데 축구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결과로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 예, 나는 어저께 세 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예, 상대보다 체력적 우위를 지키지 못했다. 예, 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예, 그다음에 전략적 그런 것들도 다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건데 예, 예, 이 과정을 보면 체력 운동 때문에 그 우리 A매치 기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예, 근데 그 시기적으로 이 타이밍이 결국 언론에 노출되고 보여졌던 거에 비하면 네. 훨씬 더 데미지가 더 컸다. 아, 네네. 만약에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 체력적인 문제는 안 보여야 되거든. 피치 위에서. 네, 제일 두드러진 게 뭐 우리가 전반 15분 뭐 후반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 뭐 전략적 예, 선택이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왜? 6대 4 게임 정도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스코어가 네, 지고 있으면 네, 압박하면 네, 그 동기부여가 있거든. 멘탈적으로 네네, 준비가 돼 있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네네. 우리 1대1 치고 있는데 또 안 됐잖아. 그런 게. 아, 일사불란하게. 네네. 네, 1선에서 압박을 하면 2선, 3선은 쳐져 있어 버리니까 압박에 대한 그것도 전혀 먹히지도 않고 네, 화면상에도 봤을 때도 우리가 네, 눈으로 봤을 때 압박 그러면 전체가 압박이 돼야 네, 되잖아. 네. 그게 전혀 안 된 거지. 신태용 감독님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팀을 잡으셨잖아요. 그 이전 슈틸리케 감독님이 베스트 11을 확정하지도 못했고, 어떤 전술을 확립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될 거 많은 상태로 신태용 감독님이 넘겨받아서 결국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그 형님께서 예전에 월드컵 하셨을 때 특히 2002년대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리그라든지 협회라든지 모두 몰빵을 해줘가지고 선수들은 합숙하다시피 훈련을 하고 그때랑 비교를 하면 좀 어떠세요? 어제 보신 것과는? 물론 그때는 1년 전부터 월드컵에 대한 준비 때문에 올인했던 건 맞아. 네네. 1년 이상 됐지. 1년 이상 뭐 다 합숙을 했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뭐 좋은 점이었고. 네. 근데 물론 뭐 태영이 형이 중간에 이제 뭐 두 경기 남겨놓고 이란하고 저기 이제 예, 예. 우즈베키스탄 해서 했는데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어저께 뛴 멤버로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팀이라는 얘기야. 아, 어제 낸 선발 라인업 자체가요? 그렇지. 경기 뭐 끝난 이후에 보면 우리 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 멤버가 될까? 이 조합이 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조합인가? 이게 정말 제일 먼저 들었거든. 아마 그거는 많은 팬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야. 구자철, 기성용, 박주호, 이용, 오른쪽 위에 황희찬, 손흥민이야 뭐 중앙도 갔다가 왼쪽으로 왔었으니까 이재성은 네. 신우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재성과 이렇게 네 명의 이 다이아몬드 골, 마른 네. 목골 네. 이렇게 가져간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딘가 모르게 공격자가 할 때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베스트 11의 그 중요성이 있는 거야. 우리 2002년도 때도 그렇고 1998년도도 그랬고 예. 베스트 11 같으면 13명 안에서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잖아. 그걸 상대에게 속임수를 주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우리 장점도 깎아먹은 거네요. 많이 깎아먹었지. 익숙함이라는 아, 거는 예. 중요한 거야, 축구에 있어서. 그러면 형님, 이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발이 안 맞는다, 서로 눈빛만 통하면 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음. 실제로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차면 어떤 교감이 있나요? 일단 볼 터치를 딱 하잖아. 네네. 그럼 이 사람이 패스를 넣을 건지, 끝끝 때릴 건지, 밀을 때릴 건지, 이런 게 답이 나와. 아, 그것만 봐도요. 그래요. 선수 같이 아, 훈련하다 보면 그 사람 걸음걸이도 봐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아, 그게 뭐냐면 익숙함인데, 단지 걸음걸이뿐만이 아니라, 네, 드리블 하면서도, 쟤가 저럴 때는 패스를 치고, 안 그러면 공간 드리블을 할 타이밍이고, 슈팅을 때리기 위한, 뭐, 드리블링,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네네. 진짜 보여, 그거는. 상대 선수들은 안 보이고요. 그렇지, 안 보이는 거지. 상대 아, 선수는 그 익숙함을 모르니까. 네네.
심지어는 우리 편 공격수가 슈팅 뭐 리턴에 때리 연습하잖아. 골키퍼 입장에서도. 예, 예. 제가 잘 때리는 각도에 우리가 예측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네. 왼쪽으로 많이 때리면 왼쪽으로 70%에 대한 예측을 한다니까? 아, 네네. 30%는 반대고. 근데 확률적으로 70%도 일로 와요. 30%는 아, 반대로 오고. 그럼 그 정도 수준의 월드컵 나가는 팀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어제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나요? 많이 부족했지. 상대에 아, 비하면. 네. 상대는 예선전 12경기 예, 정말 똑같은 포메이션 뛴다 그랬었잖아. 예, 예, 스웨덴이요. 그래. 그 멤버에 교체되어 있는 선수들 한 명 나가면 그 다른 애가 돌아도 또 똑같은 역할, 똑같은 전술, 똑같은 포메이션이잖아. 네네. 근데 우리는 봐봐. 물론 준비를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포백, 쓰리백, 뭐 433, 442, 뭐 4231, 343, 352 등등등 했는데 좋아. 예, 그 멤버로 그대로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예. 그게 아니었잖아. 그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판 부상 이게 너무 아쉽네요.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권창훈 선수도 그렇고. 진짜 그거는 핵심이야. 건창원에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원포드는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 예, 김민재가 있었으면 포백도 예. 포백이지만 쓰리백도 가능했었어. 사실 스웨덴 상대로는 3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전에도 말씀하셨었잖아요. 내 말이. 왜 예, 예, 그러냐면 예, 수비 6명 정도를 딱 두고 예, 위에서 손흥민이, 황희찬이, 건창훈이, 이재성 얘들 가지고 너네들 4명 공격해. 우리는 지킬게. 예, 예, 이것도 오히려 스웨덴전한테는 먹힌다니까? 다 개인 기량 있는 애들이잖아. 예. 그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중요한 건 멕시코 이게 더 큰일 아닌가요, 사실? 최대 승부처라고 봤지 나는 오히려. 스웨덴은 뭐 비기든 이기든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이기더라도 멕시코전에는 승부처였어. 예, 거기에 지면 마지막 독일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상대의 분석에 따라서 스웨덴, 멕시코, 독일 이 순위가 1, 2, 3차전이지만 갈수록 예,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다 알고 들어갔잖아. 예, 근데 더 이제 걱정했던 것은 멕시코와 독일이 했던 경기에 대한 멕시코 보여줬던 경기력. 예,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스웨덴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선수 그거 분명히 하이라이트든 뭐든 다 봤을 거라고. 예, 멕시코 보여줬던 경기 자체는 놀라웠고 예. 거기다 승점까지 또 가져갔잖아. 근데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좋던데요, 경기력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예, 만약에 독일이 90% 지배하고 10% 멕시코에서 멕시코가 1등으로 어쩔 수, 뭐, 운이 좋아서 이겼다 생각하면 예, 선수들은 그래도 희망적이야. 예, 멕시코가 점수 먹은 거에 대해서 뭐, 멕시코 잘 가져갔다 생각하지만 예, 경기력, 지금 민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멕시코 과정이 안 좋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점수보다는 멕시코가 보여줬던 경기력 그 과정이 정말 더 놀라웠던 건데 예, 야 근데 어쨌든 김영권하고 장현수하고는 중앙수포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했어 첫 경기 치고는 네네. 괜찮겠다라고 믿고서 이 두 명의 선수에게 포백 라인을 그대로 멕시코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봐. 지금 포백으로요? 어. 일단 박조 선수 부상은 그냥 척 봐서는 심각해 보이던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 월드컵 보통 전체가요? 그렇게 다칠 때 큰 근육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파열이야. 그럼 무조건 한 달 이상이네요. 그렇지. 만약 후반 막판에 그런 정도 같으면 지가 났다든지 경련이 예, 일어났다든지 이런 판단이 될 텐데 전반전에 예, 그랬잖아. 예,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 점프하고 떨어지면서 벌써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느낀 거야. 파열 쪽으로요? 파열일 거야 아마. 그러면 저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걸어도 그게 힘도 못 주는 정도니까. 힘 주면 터졌던 게 안에서 출혈 생기면 더 터져버린다니까. 그럼 멕시코 상대로도 지금 포백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멕시코 스타일상으로 지금 포백 스타일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그런 거지. 스타일상 안 맞는 거지. 멕시코는 우리가 아, 그날 독일도 봤지만 예. 작은 선수들이 기동력이 있고 빠르고 드리블 잘 치고, 드리블 잘 치고 예, 공간 능력이 빠른데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저철순위가 빠진 게 아쉬운 거야. 최철 선수요?
우리가 왜 저 중국이나 중동이나 ACL 할 때 보면 예,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스리톱에 제일 중심적으로 좋은 애들 많이 쓰잖아. 예, 예, 그럴 때 전북이 최강희 감독님이 가운데를 최철순한테 아예 걔를 맨바퀴로 맡기는 경우 봤거든. 예, 예. 근데 최철순이가 기가 막히게 해 그걸. 아, 한국에서 압박 넣는 건 제일 잘 넣는 선수 아닐까요? 그렇지. 키가 작으면서 잘하는 선수, 기동력이 있는 선수,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 하나 묶으라 그러면 예, 얘는 그런 능력이 또 전형화되어 있는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야. 예, 예, 따라가고, 그리고 또 공도 좀 찰 줄 알고, 또 예, 센스 있고, 빠르고, 예, 예, 끈질기고, 투쟁력이 예, 있고. 예. 야, 근데 이제 치차리터나 그쪽에 있는, 벨라 선수. 벨라하고, 예, 예, 걔들이 미드필드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들을 보면 빠르고 예. 정확하고 칼 같은데, 그런 유형의 선수를 묶을 때 최철순 같은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미드필드에서 자처리하고 우영이하고 기성용이도 보면 신체적인 밸런스는 좋지만 키가 큰 선수들인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메이션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 둘 쓰고 하나를 갖다가 뭐 스위퍼형 어떻게 이렇게 카버를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둔다든지 아, 쓰리백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물론 이게 고요한 이제 선수에게 최철순 선수의 그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나요? 약간 달라. 아, 예, 고요한은 예, 멀티면서 공격적인 자원을 보지 예. 어, 최철수 선수가 수비형 수비에 미드필드까지는 맨마킹에, 그래도 이렇게 사이드 치면서 쓰는데 예, 맨마킹으로서 끈질게 따라다니면 이거는 예, 최철순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 아, 예, 예. 하, 야, 멕시코 진짜 야, 큰일인 거야. 선수들이 지금 비판이나 여론 같은 거를 볼까요? 이거 선수들도 보나요? 다 보지. 아, 다 보나요? 뭐 중고등학생은 핸드폰 걷지만 예. 성인들인데 그 핸드폰 걷어가 되겠냐? 아, 그럼 다 보겠네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오히려 안 보게 하는 것도 예, 뭐 핸드폰 다 거둔다. 예, 이게 오히려 독될 수도 있어. 예, 예,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예, 약간 뭐라 그러니까 갇힌다라는 느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멘탈 붕괴되고 물론 뭐 상처는 받겠지. 예. 그런 정도의 내공은 이제 다 있지 않겠어? 아, 예, 예, 우리는 뭐 20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뭘. 예, 예. 일단 뭐 잘했던 선수들 그 자신감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네, 김민호가 제일 문제야. 네, 네, 어쨌든 지금 박초가 나간 상태라면 그 자리는 김민호하고 고현밖에 없잖아 이제. 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또 생각인 거야. 예, 힘든 사람을 좀 쉬게 해줄 건지 아니면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서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더 예, 잘해서 네, 그걸 지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지. 네, 이 자체는 이제 뭐 신대 감독님하고 민호하고 뭐 미팅을 통해서든지 코칭 스태프하고의 또 그런 또 심도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결정을 해야 될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된 선수를 안 뛰기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반등을 만들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 스포츠는 늘상 이렇게 결과적이더라고. 근데 또 보통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선수 선발로 냈다가 더 경기력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왜 우리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다 그런 적 있잖아. 예,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마무리해야 하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 있고 예, 그 다음에 극복하는 경우 있는데 딱 이런 경우는 있어. 게임 중에 있잖아. 예, 페널티킥 못 넣고 그렇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거잖아. 경기력이 좋은 네네, 선수가 투입이 됐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은 나중에 끝까지 들어가면 해결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어. 네네, 뭐 수비수들도 보면 게임하다 보면 자책골 넣잖아. 예, 그러다 보면 세트피스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그 선수가 골 넣는 경우는 종종 있어. 예, 예, 뭐 2002년도 보면 저기 안정환이 그랬잖아. 이탈리아 때 페널티킥 못 넣고 네네. 자기가 또 마지 해결하고. 그렇지 마지막 결승골 넣었잖아. 예, 정말 이건 또 좋은 애지. 네, 근데 예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 김정희인가? 자책을 예,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계속 뛰겠단 말이야 게임 예, 중에. 예, 근데 뒤에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가지고 그때 정말 힘들었을 거야 본인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네네. 네, 그 경기 생각나거든. 예, 1장, 2장 얘기 다 있다 보니까 예. 생각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축구가. 정말 멕시코전도 쉽지 않겠네요. 뭐 사생결단해야지. 근데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수비 축구를 했는데 예, 비긴드 이제 1대5로 지잖아. 예, 그 게임 나오고 나면 진짜 후회 많이 한다고. 예, 야, 이럴 것 같으면 진짜 한번 맞받아 칠걸. 씨, 뭐라고. 예, 뛰고 난 뒤에 후회 나오면 이거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 예. 그렇다고 막 할 수는 또 없잖아. 네네. 그 형 생각은 알고 덤비자. 예. 알고 덤비자. 알고 상대가, 덤비자. 알고 덤비자인데, 멕시코가 일단 키가 작은 선수들 발 밑에 볼이 가면 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야. 예, 이제 그 알고 덤비자 연장선에 어떤 거냐면 공격할 때 같이 하고 수비할 때 같이 하자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 숙지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냥 막 가고 막 내려오자는 게 아니잖아. 예, 우리 보통 그 축구할 때 보면 그레이드라 그러거든. 이 예. 선수 간 그 간격이요? 그렇지 앞뒤와 이렇게 좌우와 이렇게 될 때 보통 제일 탄탄한 거리가 6에서 예, 7m야. 1선, 2선, 예. 3선이. 그럼 20m 아, 되잖아. 예, 그럼 측면이 6, 7m야. 예, 그러면 4, 7, 28, 4, 6, 24. 그러면 예, 20m, 25m 요걸 가지고 예. 축구장 전체 이 경기장에서 볼이 있는 데서부터 제일 예. 먼 사람은 20m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25m. 아이슬란드가 보여줬던 간격이 딱 그 정도 아닌가요? 아이슬란드가 좋았던 게 라인과 그치 라인과 라인이지. 이 라인과 라인인데 예, 어 나가야 될 때는 한 명이 또 나갈 수가 있잖아. 이렇게 포백에서 나가면 세 명이 되면 이 셈이 또 좁혀져. 네. 이 유기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거지. 아, 단순히 맞아. 간격이 아니라요. 그 알렉산더가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음, 그렇지. 간격과 간격. 그 다음에 한 명이 나가면 그 뒤에서 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나가게 되면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땡긴다고. 그걸 비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네네. 어. 이런 걸 90분 동안 해결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전반 30분 이후에 또 한 15분간 체력적인 문제. 아, 후반전은 조금 빨리 와, 이게. 한 예, 15분,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체력적인 문제가 오는데, 예. 문제는 이 시간 안에 골을 넣고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공격적인 움직임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 예, 또 볼을 가졌을 때는 빌드업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선택이 다양해질 텐데, 이제 먼저 골 먹게 되면 선택기 공모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음,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량 실점의 뭐 전초 분위기가 참패. 되는 거지. 예, 참패 분위기가 나오는 거야. 예, 우리가 마지막 뭐 일단 멕시코를 우리가 1대0이라도 이겨야 된다 생각하면 예. 70분, 80분, 85분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냉철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정말 쉽지 않겠네요. 힘들지. 멕시코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안 좋고 지금 멕시코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만 예, 그게 다 내부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 뭐냐면 예, 그 준비라는 과정이 있어. 예, 우리는 생각보다 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멕시코는 생각보다 잘했잖아. 예,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어. 예. 그러면 멕시코는 약간 이제 야 대한민국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요런 생각 가지는 순간에 자기들은 좀 늘어져. 마치 독일이 멕시코 상대로 초반에 느려졌던 것처럼요. 늘어졌던 그렇지. 것처럼요. 두드리 네. 맞고 난 뒤에 그걸 회복하려 그러면 예, 오히려 과하게 그 욕심만 생길 경우가 많거든. 네네. 뭐 K리그에서 종종 보면 전북이 잡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거야. 우리 인천하고 첫 경기였죠 아마 인천하고 예, 전북이 예, 예. 그냥 3대1로 인천이 이겼는데 어 공격적으로 가다가 그 뒷공간 맞아가지고 전북이 한참 힘들었었지. 그 1대 이후에 이제 계속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예.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음, 멕시코가 항상 16강, 8강 고기까지 가는 게 이제 그거잖아. 16강까지만요. 어, 예, 어. 예, 예. 그래, 탑 클래스는 아니야.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이 좀 여유있게 생각하다가 한 방 맞은 거지. 근데 음, 전체적으로 멕시코가 잘했다 그러지만
독일도 못한 건 아니었어. 찬스를 못 살린 거였지. 예, 또 우리가 또 못 넘을 팀은 아니고, 네, 우리가 또 좋은 점은 유럽에 비해서 남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강해. 네,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오는 건지는 몰라도 네, 우리 그래도 뭐 우리 홈에서 브라질 상대로 이겼을 때도 있었고 네. 우리도 남미를 통해서 게임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남미 쪽으로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많았었어. 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응원해야겠네요. 그럼 국민 한 사람이고 뭐 대한민국 축구팀이 뭐 우리 팀이지 누구 팀이냐. 예, 또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23명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갔는데 예, 우리 동생이 같다 생각하고 형이 같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같다 생각할 때 예. 좀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니? 저도 정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